혹시 평소에 걷다가 발끝이 살짝 걸리거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에이, 그냥 잠깐 삐끗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작고 사소한 흔들림이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넘어짐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진다거나 평소보다 자주 큰 분들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자주 넘어지신다고 느끼는 분들까지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예요. 총 10가지 주제를 통해 넘어짐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 생활 속 실천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싶은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와 큰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넘어짐은 노화보다 몸의 경고일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데 사실 그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몸이 늙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미리미리 보내는 이제 좀 신경 써야 해요 라는 SOS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발끝이 걸리면서 앞으로 비틀거리게 된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심을 못 잡고 순간적으로 휘청인다든가 머리를 숙여서 물건을 줍다가 자세를 다시 세울 때 갑자기 어지럽고 흔들리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건 몸이 스스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무섭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사소한 증상들을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오늘 걷는 동안 뭔가 이상하진 않았나, 일어설 때 중심 잘 잡았나 이런 식으로 내 몸을 관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가끔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짧게 적어두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내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요. 둘째, 의외로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신발이 넘어짐의 주범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발을 헛디딘다거나 미끄러진다고 하면 발목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살펴보면 신발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거나 쿠션감이 전혀 없는 오래된 신발을 신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발볼이 좁은 신발을 억지로 신다 보니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통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발을 질질 끌게 된다든지 쿠션이 다 닳아버린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걷다 보니 지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이나 허리까지 전달된다든지 또는 뒷굽이 없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 집 안에서 신는 슬리퍼도 오래되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신발창이 휘어지기 때문에 발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신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신발은 무조건 나에게 잘 맞는가, 쿠션이 충분한가, 미끄럽지 않은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은 신발 바닥 상태를 확인하고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아요. 특히 평소 걷는 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걷기 좋은 워킹화를 신고 발을 딛는 느낌이 어떤지 꼭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집안 구조가 생각보다 넘어짐을 부추기는 함정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오가는 집 안 공간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익숙함 속에 방심이 숨어 있어서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거실이나 방 사이에 있는 살짝 튀어나온 문턱이 어느 날 발끝에 딱 걸리면서 중심을 잃게 되거나 화장실에 깔려있는 오래된 미끄럼 방지 매트가 바닥에 붙지 않고 들떠 있어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다 미끄러지는 경우, 또는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 어두운 복도에서 가구 모서리에 발을 부딪히고 휘청이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나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집안의 작은 위험 요소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집안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걸리적거리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천천히 체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문턱은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오래된 매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실한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특히 야간에는 센서 조명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생활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자꾸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빈속이라 그런가 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시는데요. 그 어지러움이 넘어짐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실제로 어지러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던 경험, 혹은 샤워하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갑자기 어지러지라면서 벽을 붙잡았던 기억, 또는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던 도중 갑자기 몸이 휘청거렸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속의 균형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어지러움은 귀 속의 전정기관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고 심하면 뇌순환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되거나 넘어짐과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집에서는 갑자기 자세를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고 고개를 돌릴 땐 조금 더 느리게, 눈을 감기보다는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는 것도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를 거르지 않으며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다면 당장 넘어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발끝이 걸리거나 평평한 바닥에서도 비틀거린다면 그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맨발로 걸을 때 바닥에 촉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바닥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발끝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발을 괜히 더 힘주어 누르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미 감각 저하가 진행 중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말초신경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감각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을 디디는 위치를 잘못 인식해서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감각을 다시 깨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다양한 재질의 매트를 밟아보는 훈련이라든지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 또는 발바닥을 지압볼이나 골프공으로 자극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제대로 디디고 있나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이 생각보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갑자기 중심을 잃거나 어지럽거나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탈수로 인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쉬워요. 또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아서 중심을 못 잡고 휘청하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이건 절대로 약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약을 점검받고 필요하다면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해달라고 의사에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고 가능한 한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약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요. 일곱째, 시력이 나빠지면 발끝이 아니라 바닥을 놓치는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지거나 작은 턱을 못 보고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시다면 그건 시력이나 시야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땐 괜찮은데 막상 가까운 바닥이나 발 아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눈이 금방 적응을 못해서 한동안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서 사물이 겹쳐 보인다든지 조명 아래에서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질 땐 안경을 다시 맞추거나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함께 계단이나 경사진 길을 걸을 땐 시선을 더 아래로 둬서 바닥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째,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몸을 더 뻣뻣하게 만들어요. 혹시 걸을 때 괜히 몸에 힘이 들어가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게 되거나 발을 끄는 습관이 생기셨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한번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조심조심 걷게 되었다든지, 계단이나 경사진 곳만 보면 마음부터 불안해지고 숨을 더 깊게 쉬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서 걸을 때 괜히 뒤통수가 간질간질하고 발끝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심리적인 불안감이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우선 그 불안감을 인정해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 내가 조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천천히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걷기, 명상이나 복식,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 수 있고, 전문 심리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9째, 자세 하나만 바꿔도 중심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어요. 걸을 때 혹시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북목 자세로 걷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오리걸음처럼 걷고 있진 않으세요? 이런 자세들은 몸의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려서 자칫하면 발이 헛디뎌지거나 균형을 잃기 쉬운 상태가 되기 딱 좋아요.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다든지,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걷다 보니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든지, 혹은 허리가 굽은 채 걷는 바람에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쪽 발에 더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거창한 운동보다는 우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핵심은 중심을 복부에 두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끝은 똑바로 전방을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하루에 단 5분씩만이라도 의식하며 걸어보면 몸이 금방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10째,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 안전을 만들어줘요. 넘어짐을 막기 위해 꼭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습관들이 쌓여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준답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신을 땐 꼭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신는다든지, 화장실 갈 때 불을 먼저 켜고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외출할 땐 가방을 두 손에 번갈아 들며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안전을 만들어줘요. 또한 방향을 바꿀 땐 급하게 몸을 돌리지 말고 발부터 천천히 틀면서 몸을 따라가게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요. 눈이 침침한 밤에는 스마트폰 조명이라도 켜서 밝은 시야를 확보한 뒤에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혹시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현명하고 멋진 선택이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넘어짐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 그리고 작지만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고, 그 신호들을 잘 듣고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짐은 단지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맞아, 나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걸로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지혜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